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모든 기타 선생님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도 언젠가 과거 어느 순간에는 처음 레슨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지금보다 그때가 실력이 덜 했을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30대, 20대 후반, 요때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기타 실력은 지금이 훨씬 나아요. 당연히 10년을 더 쳤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기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시점에 처음으로 레슨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실력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죠.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강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 이렇게 굳어 있어요. 마음도 단단하고,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받아주는데 마음도 이렇게 단단하고 뭔가 이렇게 걸어 잠그고 내가 너한테 뭔가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맥락 없이 계속 강압적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좀 피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왜냐면 본인이 좀 실력이 없을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한다는 식으로 가르치시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레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 굉장히 싼 레슨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싸지? 선생님이 좀 아직 가르치는데 경력이 많이 없나? 그렇다면 일단 메리트는 있잖아요. 싸니까. 그리고 나보다는 분명히 잘 치니까 가르치겠죠. 가서 배우다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시면 되고, 갔는데 선생님이 조금 너무 이렇게 약간 디펜스적이다 이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레슨에서 여러분, 갑은 여러분입니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뭐 나 없이 뭐 배울 수 있겠어? 배울 수 있죠. 선생님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도 많고 얼마든지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갑은 배우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고르고 선생님을 만나서 레슨을 받을 때 선생님이 좀 강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생님이 왜 강압적일까? 포인트는 하나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내가 정말로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걸어왔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항상 여러분보다 더 멀리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걸 무조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실력이 없을 경우는 맥락이 없이 그냥 강압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그런 분들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커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실력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다 해도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선생님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사용되는 레슨 시간에 너무 감정적인 이런 부딪힘들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가급적이면 저희 학생들이랑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레슨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가르치지만 저는 어쿠스틱 기타만을 위해서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기타가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거든요. 근데 초반은 다 똑같아요. 왜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기타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를 해서 자 이게 C 코드예요, 이게 G 코드예요, F 코드 아시죠? B 마이너, C 샵 마이너 이렇게 안 가르쳐요. 저는 세 줄부터 가르칩니다. 무조건. F 코드예요, G 코드예요, E 코드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코드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코드처럼 마이너가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보통은 유튜브나 이런 거 다 검색해보고 오시거든요. 그럼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저는 아직 코드를 다 배웠는데 이런 거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분이 또 힘든 길을 돌아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보다 드는 거죠. 왜냐?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G 코드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지금 이 코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G 코드는 사실 A 코드 폼에서 왔어요. A 코드를 사실 요것만 알잖아요, 그죠? 요것만 A 코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인버전을 모르는 겁니다. 코드 이론이나 코드 인버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것도 A 코드고, 이것도 A 코드예요. 그죠? 이것도 A 코드고, 이것도 A 코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홀 스텝 다운 하면, 한 음이 내려가면, 빰 내려가면, G 코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보다 모르는 분 많아요. 그럼 C 코드는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C 코드는 D 코드에서 왔어요. 에? 이건 무슨 소리지? 자, D 코드 아시죠? 이것도 D 코드지만 이것도 D 코드고 이것도 D 코드예요. 이 상태에서 홀 스텝 내려가면 C 코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코드라는 건 이론을 알고 이론을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자 C 코드 외우세요, G 코드 외우세요 하면 여기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쿠스틱 기타를 그렇게 이렇게 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기타가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기타 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찾아보면 막 두드리고 치고 막 위로 올라오고 막 엉망진창이죠. 예, 뭔지 모르지만 뭔가 소리는 좋고 멋있고. 그렇게 가려면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 보고 가르치는데 배우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타를 가르쳐 드리려고 내가 하는 거고 이분도 배우려고 오셨는데 이거 집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 와서 배울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모양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온 내용들을 굳이 돈 내고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보다 더 나은 단계까지 만들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이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오신 분들 F코드 못 잡아요. 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세 줄만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물론 중간에 다른 줄들을 뮤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놓으면 훨씬 편하게 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지만 배우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못 보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제 레슨 시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선생님이 왜 지금 나한테 이 세 줄을 치라고 강요를 할까? 왜 다른 줄들을 뮤트하는 걸 연습하라고 강요할까? 내가 아는 F 코드는 이 코드인데 왜 이걸 강요할까? 어쩌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나중 되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어쿠스틱 실력이 늘고 내가 일렉 기타를 치고 싶었을 때는 더 이상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렉 기타에서 이렇게 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일렉 기타 가르칠 때도 베이스 라인을 알려줘요. 이게 뭔 말이냐? 일렉 기타 칠 때 이렇게만 안 쳐요. 베이스 음을 치라고 그래요. 코드를 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코드랑 베이스 라인의 연관성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나중에 베이스 기타 칠 수 있는데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 일렉 기타 배워봤는데 왜 베이스를 쳐야 돼요?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미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딪혀져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것들을 강요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고 찾을 수 없는 이유라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혀 나쁘게 힘들다 하면 선생님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레슨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강요하고 포인트를 찝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단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게 때로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레슨을 받고 선생님이 기타를 알려주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그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기타를 잘 쳤으면 좋겠다. 또는 배우는 내가 기타를 잘 쳤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캐치할수록 빨리 고칠 수 있고 그게 빨리 고쳐질수록 기타가 느는 실력이 빨라집니다. 아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너무 강압적이다고 생각되셔서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만 이제 딱 영상을 끝내려고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뭐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이 마지막 얘기인데 토모 후지타라고 아세요? 버클리 음대 교수인데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고 그분이 이 모델을 개발할 때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때 존 메이어의 선생님이었다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메이어하고 이제 개인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첨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존 메이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티브 레이비본의 진짜 열렬한 팬이거든요. 치는 거랑 목소리랑 스티브 레이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쉬어보면 이렇게 쳤답니다. 근데 토모 후지타가 원했던 건 이렇게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존 메이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존, 네가 강하게 치는 거 괜찮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네가 세게만 치는 거면 칠 수 있으면 친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못 칠 거야. 그 순간은 존 메이어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티비 레이본은 정말로 유명한 기타리스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피하고 있는데 그거를 토모 후지타라는 사람이 그렇게 치지 마. 이렇게 쳐야 돼. 기분 나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존 메이어의 연주들을 보면 그 당시 토모 후지타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존 메이어는 무조건 핏기를 강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리게 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네.
존 메이어의 터치는 굉장히 소프트해요. 제가 존 메이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토모 후지타가 했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토모 후지타가 존 메이어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토모 후지타 강의 영상에 들어가 보면 댓글에 그런 글도 걸릴 수 있어요. 아직도 그 얘기 존을 우려먹는. 제가 보기에는 토모 후지타는 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 존이 저는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레이본의 스타일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직도 스티브 레이본처럼 쳤겠죠. 하지만 기타 선생님이 진심 어려서 하는 조언들, 때로는 강압적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그걸 받아들였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무튼 기타 배우시는 분들, 선생님들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고, 때로는 선생님이 강압적일 때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테디 기타월드의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